지난해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도 탈락했습니다. 이유는 소득 증가가 1위, 신규 취업이나 창업이 2위, 신규 재산 취득이 3위였다고 하는데요. 그중 소득 증가가 전체 25%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이었습니다. 4명 중 1명은 소득 증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기초수급자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득을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아는 것이 돈이다. 북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아르바이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시는데요. 또 어떤 분들은 괜히 아르바이트 했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걱정되어 일을 못하고 계시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아르바이트에서 생긴 수익은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아르바이트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만약 아르바이트로 매월 150만 원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는 소득 100%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먼저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%를 또 공제합니다. 따라서 150만 원에 대한 소득평가액은 28만 원입니다. 따라서 150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했다면 소득평가액이 28만 원 증가하는 것입니다. 생각보다 많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을 잘 계산하시면서 아르바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용돈이나 송금받은 금액입니다. 자녀나 지인에게 송금받은 금액은 사적 이중소득에 해당하는데요. 이렇게 송금받은 돈이 많을 경우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용돈을 얼마만큼 많이,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. 먼저 1년에 6번 이상 받았다면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했을 때 1인 가구 약 33만원, 2인 가구 55만원, 7인 가구 70만원, 4인 가구 86만원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봅니다. 이 기준은 중위소득 15% 금액인데요. 기준 중위소득의 15%를 넘는 돈을 타인에게 받으면 이건 용돈이 아니라 소득으로 간주됩니다. 그렇다면 6번 미만 받았다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을 말하는데요. 6번 미만 받았더라도 1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11만원, 2인 가구 184만원, 3인 가구 235만원, 4인 가구 286만원 이상 받았다면 이것 역시 소득으로 봅니다.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50% 금액입니다. 이 외에도 친구에게 받은 돈, 교회나 구호단체에서 받은 돈, 이런 것도 소득으로 잡힐 수가 있으니 평소에 이러한 부분은 미리 생각해두고 금전거래를 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. 만약 65세가 되셔서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.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고 있습니다. 이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제기되던 부분인데요. 그래서 최근 윤 대통령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때 추가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다음으로 주택연금입니다.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수급자 선정 심사 때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%가 소득으로 잡힙니다. 예를 들어 5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중 25만원을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주택연금 중 지급받은 연금 누적액 대출 잔액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 받을 때는 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. 오늘은 기초수급자 유지를 위한 소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기초수급자는 수급비 외에도 다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. 전기, 통신, 도시가스 등 지로요금 할인도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됩니다.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자 유지가 아주 중요한데요.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아는 것이 돈이다. 지금까지 북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.